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경제, 우유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바로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요, 굉장히 깁니다. 막시밀리앙 프랑소와 마리 이지도르드 로베스피에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귀족 출신이라서 드자가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반값 우유를 제공하겠다. 아주 좋은 뜻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행복하게 우유를 마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유값의 폭등으로 모두가 다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지옥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그 단두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반값 우유를 강제화시켰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요. 만약에 어긴다면 낙농업체가 단두대 처형까지도 서슴지 않고 강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손해를 보고 우유를 팔 수 없었기 때문에 우유 공급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유값이 폭등했는데요. 우유값 폭등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손해가 나서 그렇다고 하니까요. 건초값을 이번에는 반값으로 강제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초 공급업자들이 건초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그 낙농업체들은요. 우유를 파는 것보다 젖소를 도축해서 파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었기 때문에 공급량이 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전에 비해 80%나 줄었죠. 우유값은 100배나 폭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우유를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아주 최고 부유층만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우유 생산량 알아볼까요? 2020년도에요. 208만 톤 정도 됐습니다. 2014년도에 정점을 찍고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데는 젖소들의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2021년도 2분기에 전국에서 40만 1000마리가 인간들을 위해서 우유를 짜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우유값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당 2,600원에서 3,000원 내외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1.8리터 커다란 통에 들어있는 우유는요. 5,000원대 이상, 거의 6,00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값을 947원으로 리터당 21원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요. 원유값 4원 오를 때 소비자 가격은 116원이나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급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유값이 비싼지 싼지는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뉴질랜드 대비해서 무려 3배나 비쌉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비해서요. 2배가 비싼데요. 미국의 GDP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4배 이상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유는요. 외국산 대비해서 질이 좋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0년도 1인당 신우유 소비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26.3kg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999년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고는 남아 돌아가는데 가격은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유 소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971년도에 102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요, 2020년도에 27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도요, 4.53명에서 한 명도 안 되는 0.84명으로 줄었고요. 이로 인해서 물론 이제 군인들도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요, 대체 식품이 많이 발달했죠. 두유나 미숫가루나 칼슘 보충 식품, 기타 영양 음료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유 소비를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유 소비가 줄고 수요가 줄었는데 왜 우유 가격이 올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가격이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우유 가격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낙농업체하고 유광업체가 가격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협상이 만약에 결렬됐다. 그러면요, 원유 가격 연동제라고 하는 것을 대입시킵니다. 2013년도에 제정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가격 결정이 결렬됐을 때 일방적으로 우유 생산비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가격을 통보해 버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급여가 줄거나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 사실상 우유 가격은 줄지 않습니다. 결국 우유 가격 최저 가격제를 시행한 꼴이 됐습니다.
최저 가격제의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최고 가격제 못지않게 최저 가격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수요가 줄어도 가격이 인상되는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유를 먹게 되는 사람들한테만 가격의 고통을 전가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유값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값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가 또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요. 유제품 가격이 같이 오릅니다.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과나 제빵 가격이 또한 오릅니다. 그 다음에 커피 가격도 오르죠. 커피 가격은 왜 오를까요? 카페인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빙수 가격도 마찬가지로 오릅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경우죠. 우유 제품을 씁니다. 그 다음에 분유 가격도 인상하겠죠. 그리고요, 계란찜 가격도 오르고 핫케이크 가격도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유 대체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두유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나쁜 시장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요, 정책보다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 연동제는 폐지돼야 옳습니다. 결국 오는 2026년도부터는요, 유제품 관세가 완전히 철폐가 됩니다. 거기 대비해서 우리 낙농업체는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까지 땅 짓고 헤엄치는 가격에서 벗어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유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